제4과목 제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에 대한 총평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은 우리 회로 및 제어 제4과목에서는 제어에서 2문제, 회로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4문제 정도가 좀 곤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문제 첫 번째로 적분 시간이 4초,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에 동작 신호 ZT가 2T를 주어졌을 때 이 제어 요소의 조작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제어 요소에는 6가지 동작이 있죠. 첫 번째 비례 요소, 두 번째 미분 요소, 세 번째 적분 요소, 네 번째 1차 지연, 다섯 번째 2차 지연, 여섯 번째 부동작 시간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비례 적분 동작하는 PI 제어를 해봐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 제어에서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죠. 자, 그때 비례 요소는 우리가 K다, KP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적분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분 요소는 우리가 KS분의 자, S분의 KP다.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KP라는 것이 바로 비례감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S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적분에 대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는 뭐냐? 출력신호는 조작량이고요. 입력신호는 동작신호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형태로 따지면 조작량 YT는 자, 요것만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P로 묶어주게 되면 KP 가로 열고 동작신호 ZT 플러스 자, S분의 1은 적분이 되는 거죠? 해서 주기로 나눈 상태에서 인티그랄 ZT 곱하기 DT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또 한번 작성하게 되면 이때 비례 감도가 4가 되고요. 그리고 동작 신호가 2t 플러스 적분 시간이 4초 인티그랄 그 다음에 동작 신호가 2t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연산해 주면 돼요. 자, 요걸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8t가 되고요. 8t가 되고 플러스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4하고 4가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2t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지금 현재 t의 1승을 시간으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더해진 2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t의 자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뭐 공식만 알고 있었다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조작량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깊이 있게 보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체크한 거 최고차수를 앞으로 내보낸 1번이 정답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자, 이것도 제어 문제가 되는데요. 시간의 함수 펑션 오브 t가 사인 오메가 t일 때 이를 z 변환시켜라. 자, 제가 z 변환시킬 때는 표 4가지만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임펄스 함수에 따른 z 변환 또는 ut 함수, 그 다음에 t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이 4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보기만 봐보세요. 보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해서 5번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회로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신간 문제는 아니에요. 신규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 기출 문제지만 저희가 자주 다루지 않는 유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성간전압이 VAB인 삼상평형 전원에 대칭부와 R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다. 자, 이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식의 값이 W라면 이때 시상의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제가 성간전압과 선전류로 전력계를 특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력계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P는
W1 더하기 W2고 유효 전력에 대한 기본 공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자, 근데 여기서 성간 전압은 VAB라고 돼 있어요. VAB가 되고요. 그 다음 전류는 우리가 문제에서 평형전원의 대칭부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 성간 전압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B 사이나 BC 사이나 CA 사이나 성간 전압이 모두 똑같다는 얘기고 이때 부하 전류 또한 역시 모두 똑같을 것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IA, IB, IC 어떤 것도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C상의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IC라고 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전력계법을 쓸 때요. 이전력계법을 쓸 때 이렇게 R만의 부하일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R만의 부하일 경우에는 당연히 역률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리고 R만의 부하일 경우에는 W1과 W2가 W로서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때 전력계에 측정된 양이 W니까요. W니까 W1 더하기 W2는 2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스타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3 VAB IC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C상에 흐르는 부하 전류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루트 3 VAB분의 2W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게 2W분의 루트 3 VAB 3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포인트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기출문제로서 자주 나온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문제 풀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자, 마지막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좀 잘 정리하신 분들은 쉽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RC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 V볼트가 인가되어 있다. 자, 이게 교류가 아니고요. 직류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 뭐 10볼트다, 100볼트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이나 100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 나와요? S분의 10 또는 S분의 100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전류 IT에 대한 전압 방정식 키르히호프 볼테이지로 법칙이 다음과 같을 때 전류의 라플라스 변환인 IS 값은 얼마냐? 초기 전환은 없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IS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라플라스 변환시킬게요. 그럼 V의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V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게 VT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V 오브 S다 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직류 전압이었다라고 했으니까 S분의 V다 라고 쓰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RIS 플러스 적분을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CS분의 1 IS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IS로 묶으면 R 플러스 CS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 값은 얼마가 돼요? IS 값은 요것만 넘겨주면 되니까 S의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V가 될 것이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답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니까 앞에 R분의 V, R분의 C, R분의 V, C분의 R. 자, 형태를 대충 보니까 이 분자 자리에 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C가 또는 R이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오답인 것 같아요. 오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내용을 보니까 R로 묶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R로 묶여진 상태에서 뒤에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답안지에 대한 형태로 한번 똑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RS 플러스 C분의 1분의 V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R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V로 묶어서 자, R로 묶게 되면 여기는 S만 남겠고요. 자, 여기는 R이 없었죠? 그러니까 RC분의 1로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배 법칙하면 RS C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된 게 몇 번이냐? 자, 3번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요것도요, 우리가 초반에 이 직류전압 V를 S분의 V였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전압을 VS다 라고 판단해서 풀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꼬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3회차에 관련된 신규 유형을 분석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규 유형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을 조금 응용한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응용 문제는 아무리 많아봤자 3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기초 문제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신규 유형 문제 분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